58세 은행 지점장, 퇴직 후 알바 뛰며 눈물 퇴직금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이야. 서론 퇴직 후의 현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한때 수십 명의 직원들을 지휘하며 하루에도 수억 원의 자금을 다루던 은행 지점장. 그의 명함에는 반짝이는 직함이 새겨져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였다. 하지만 58세에 정년퇴직을 하고 난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줄 알았다. 이제 좀 쉬면서 살자라고 생각했던 그는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과 마주하게 된다.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들었고 주변에서는 요즘 세상에 연금만으로 살기 어렵다라는 말들이 들려왔다. 결국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한때 은행에서 수억 원을 관리하던 내가 이제는 1,000원짜리 거스름돈을 세고 있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은퇴 후의 현실이다. 은퇴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이야기다. 오늘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통해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 것들을 짚어보려 한다. 1. 첫 번째 사례 퇴직금은 오래가지 않는다. 퇴직금 2억 원. 이것만 있으면 평생 걱정 없이 살 것 같았던 김 지점장. 하지만 퇴직 후 1년 만에 그의 은행 잔고는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없어졌지? 대부분의 퇴직자들이 겪는 착각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이 오래 갈 것이라는 믿음이다. 퇴직 후 생활비를 미리 계산해 보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돈이 사라진다. 김 지점장의 경우 퇴직 후에도 이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 했다. 골프 모임, 외식, 가족 여행 등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는 월급이 있었지만 이제는 수입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 달 생활비가 30만 400만 원이면 2억 원은 5년을 채 버티지 못한다. 게다가 예기치 않은 의료비나 가족을 위한 지출이 생기면 더 빨리 줄어든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돈이 줄어드는 속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소비 패턴을 조정하는 것이 필수다. 대비책. 퇴직 후 예상 생활비를 철저히 계산하고 3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 고정 지출을 줄이고 퇴직 후에는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인다. 추가 수입이 없다면 퇴직금은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 개념으로 운용해야 한다. 2. 두 번째 사례 재취업은 생각보다 어렵다. 퇴직 후에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던 김 지점장은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58세의 나이에 맞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다. 내가 관리직 경험이 많은데 왜 나를 써주는 곳이 없지? 대기업에서는 더 이상 50대 후반을 채용하지 않았고 중소기업에서도 너무 고연봉일 것 같다는 이유로 연락이 없었다. 결국 그는 몇 달 동안 계속 떨어진 끝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재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관리직 경험이 많다고 해도 기업 입장에서는 연봉이 높은 베테랑보다 저렴한 젊은 직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업무 스타일이 기존과 맞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대비책. 퇴직 전에 재취업을 준비해야 한다. 미리 경력 전환을 생각하고 관련 자격증이나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한다. 파트타임 또는 자영업을 고려한다. 직장을 구하는 대신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법도 있다. 소득이 없는 기간을 고려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퇴직 직후 일정 기간은 수입이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수다. 3. 세 번째 사례 건강이 곧 자산이다. 퇴직 후 한동안은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던 김 지점장. 하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장시간 서 있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다 보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결국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로 수백만 원이 들어갔다. 더욱이 일을 그만두면서 수입이 끊겼다. 많은 퇴직자들이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하지만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던 직장 생활과 달리 은퇴 후에는 운동량이 줄어들고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특히 수입이 줄어들면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진다. 대비책. 퇴직 전부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한다. 운동을 생활화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해야 한다. 의료비 지출을 미리 고려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외에도 실손보험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가입을 고려한다.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일과를 유지한다. 하루에 일정한 운동량을 유지하고 사회적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계획에 달려 있다. 김 지점장의 사례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누구나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다. 퇴직금이 빨리 사라지고 재취업이 어려우며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미리 준비하면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퇴직금이 얼마나 오래 갈지 정확히 계산하고 소비 습관을 바꾸자. 은퇴 후 어떤 일을 할지 미리 고민하고 경력을 전환하자. 건강은 미리부터 챙겨야 한다. 은퇴 후에는 작은 질병도 큰 부담이 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면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가? 퇴직 후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다. 앞서 우리는 퇴직 후 예상보다 빨리 사라지는 퇴직금, 재취업의 어려움, 건강 악화가 어떻게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지를 살펴봤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퇴직 후 진짜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성과 존재감이다. 은퇴 후에도 나라는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정하지 않으면 그 어떤 재정적 대비도 충분하지 않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1.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은퇴 후 목표를 설정하라.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감정이 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내가 일할 때는 그래도 인정받고 존중받았는데 이제는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직장 속에서 목표를 부여받으며 살아왔다. 매달 실적을 달성해야 했고 팀을 관리해야 했으며 연봉과 승진을 목표로 삼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아무도 목표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 결과 목표 없는 삶을 방황하게 된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도전할 목표를 만들어라. 반드시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좋다. 하루 일정표를 만들고 작은 성취를 경험하라. 운동, 독서, 공부, 여행 등 스스로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찾아라. 후배 멘토링, 강의, 유튜브, 블로그, 커뮤니티 활동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2.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하는 이유. 이제 좀 쉬면서 살자라고 생각했던 김 지점장은 은퇴 후 단 한 달 만에 그 생각을 접었다. 돈 문제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는 것이었다. 30년 동안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할 때 예상보다 더 큰 심리적 공허함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에도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다. 해결책. 퇴직 후에도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다. 소일거리가 아닌 꾸준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파트타임 강사, 블로그 운영, 작은 창업,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 경제적 보상이 작아도 좋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천 사례. 50대 후반 은퇴 후 유튜브를 시작한 한 전직 은행원 금융 지식을 공유하며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었다. 퇴직 후 재능 기부로 강의를 시작한 전직 IT 개발자, 작은 소득과 함께 보람을 찾고 있다. 자연 농업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 60대 퇴직자, 소비보다 생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3. 은퇴 후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이유와 대책.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동료, 거래처, 상사, 후배 등 자연스럽게 만나던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만나야 할 사람이 사라진다. 퇴직 후에도 만날 줄 알았던 동료들은 어느새 연락이 끊기고 말았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외로움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사회적 연결이 약해지는 것이다.
이는 곧 우울감과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결책.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약속을 잡자.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동호회, 봉사활동, 재능 기부 등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라. 가족과의 관계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를 퇴직 후에도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천 사례. 퇴직 후 독서 모임을 만들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58세 전직 부장.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지역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있는 62세 퇴직자. 취미를 살려 사진 동호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55세 은퇴자. 결론. 은퇴 후에도 삶의 방향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직장에서 은퇴할 수는 있지만 삶에서 은퇴할 필요는 없다. 퇴직 후에도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 당신은 퇴직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지금부터라도 미리 준비한다면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위한 첫 번째 계획을 세워보자.